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죠. IS앳 김태성 본부장,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큰 틀에서 지수와 연동돼서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오늘 오전과 오후 좀 달라진 뉴스도 있습니다. 그 변화 요인도 저희가 주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가장 궁금한 쪽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로 먼저 저희 랭킹5는 시작은 할게요. 어제 오후부터 TSMC 호실적 영향받고 삼성전자 움직임 나왔죠. 오늘도 15만 전자 그 목전에 둔 강한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미진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랠리 자체는 확인되기에 이렇게 먼저 첫 번째 질문 가볼까 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일단 어제부터 반영된 뉴스긴 하지만 TSMC의 훈풍 영향을 섹터 전반이 오늘까지도 받고 있다. 이 틀로는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갈 필요는 있을까요? 충분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TSMC의 실적 발표를 통해 이제 확인한 두 가지. 놀라운 숫자는 뭐 다들 동의를 하실 거고, 두 번째는 놀라운 캐펙스 투자의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TSMC가 이야기하는 다음 분기에 대한 캐펙스 투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인텔과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를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규모의 캐펙스 투자를 한다는 건 지금 AI 반도체 산업이 고점이냐 아니냐 굉장히 고민 많았던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불신을 좀 해소시켜주는 요소로 명확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TSMC가 이렇게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니 간밤 미증시에서 강력하게 또 움직였던 쪽이 오랜만에 반도체 장비 쪽이었죠. 물론 이제 오랜만이다라는 표현이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최근 2, 3거래일 동안 뭐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램 리서치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훈풍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여실히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TSMC와 삼성전자는 또 파운드리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삼성전자가 조금은 빠르게 파운드리가 더 크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객관적인 평가는 이 TSMC의 압도적인 지금 파운드리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우선은 장비 쪽에 오랜만에 훈풍들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 것을 저는 즐기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없으셨던 분들 또한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이제 살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압축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재뿐만 아니라 부품주들도 장비주들도 심지어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 기업들까지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우선은 테스라고 하는 쪽 기업을 한번 집중해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만약에 특정 장비, 공정에 대한 장비주들을 공략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검사 장비 쪽을 보는 게 마음 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검사 장비 쪽에서는 파크 시스템즈라고 하는 기업도 있고요. 이렇게 좀 특색이 명확한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TSMC 캐펙스 투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소부장단의 이야기 여기서 조금 더 하고 갈게요.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TSMC의 호실적으로 인해 조금 더 강한 탄력, 그 드라이브가 예고되는 곳을 소부장으로 한정을 한다면 관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엮어서 조금 더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미국향 매출이 많고 이런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도 키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관세 여파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와야 된다면 네. 어제 이미 나왔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어제 장중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장도 그렇고 관세가 터지지 않는 뇌관일 수는 있겠지만 그걸 엄청나게 벌써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저는 반도체 IT 투톱은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제외하고 소부장주들을 볼 때 한켠에는 낸드 쪽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켠에는 장비 쪽을 본다고 하면 이제는 검사 장비 쪽을 보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폭넓은 그러한 아우를 수 있는 분야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그러니까 공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식각, 세정,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정이 있는데 자칫 그 물결을 잘못하게 되면 또 포모 현상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공정의 맨 앞단이 되었든 공정의
끝단이 되었든 검사할 수 있는 장비 쪽이 모든 것을 아우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SMC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힘을 써볼까 합니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김성훈 대표님, 오늘도 그렇고요. 이번 주 들어서 삼성전자가 특히 더 강합니다. 엔비디아가 HBM4 사양 상향 조정을 통보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맞습니까? 그것도 있고 이제 TSMC에 대한 이 파운드리 쪽의 점유율 이게 이제 7나노 이하 공정에서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는데 삼성전자도 2나노 공정에서 수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또 삼성전자의 이제 상승의 주요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유동성이 이게 5,000포인트를 위한 이 반도체주들을 끌어올리는 건지 아니면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라가서 5,000포인트를 달성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시장의 굉장한 유동성이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좋은 뉴스로서도 금방 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뭔가의 이런 그 요소로 촉매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좀 발목을 잡았던 요소들이 두 가지잖아요. 파운드리의 적자가 빠르게 축소가 되는가 아니면은 HBM4에 대해서 점유율 이제 양산을 스타트를 SK하이닉스와 격차를 축소하는. 근데 이제는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는 점 그 하나만으로도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SK하이닉스가 작년에 그렇게 주가가 많이 달릴 때 상대적으로 주가가 올랐지만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그렇게 올랐다고 저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걸 밸류로 따지는 것보다는 상승률로 따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반등에도 삼성전자가 좀 이 수급 공백이 외국인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이게 촘촘하게 공백을 잘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당분간은 SK하이닉스 원래는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SK하이닉스 쪽으로 몰려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 현상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단독 보도라서 매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대표님 수율이 60%를 찍으면서 양산 임박했다라는 내용도 전해졌잖아요. 만약 이런 내용들이 굳혀야되고 사측에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분위기 반전은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쪽에 관세 확정은 안 됐지만 그 얘기 언급만으로 원래 많이 흔들렸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지금 보니까 TSMC가 미국 공장 4개 공장을 지금 짓는다고 발표하면서 25% 관세에서 15% 관세까지 깎아준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것을 좀 타개할 만한 뭔가 이 딜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 여파 때문이라도 저는 삼성전자가 오늘의 상승이 되게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이제부터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약점을 크게 잡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놓여졌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는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았다면 이제는 퀄컴도 2나노 공정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고객사로 둘 수 있고 테슬라도 TSMC가 사실 줄을 서야 되는 그 역할도 있지만 오히려 가성비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삼성전자 쪽에 이 고객사가 계속 늘어난다는 점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SK하이닉스 100만 원 돌파보다 오히려 20만 원 돌파가 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이 오후 막차일 수도 있을까요, 대표님? 막차 매수를 할 수 있는 막차? 15만 전자까지 가지 않은 현 구간에서 지금 잡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차피 14만 원 이하에서도 못 잡으셨으면 지금도 잡으라고 말씀을 드려도 굉장한 부담감이 있을 거고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에 다 잡으려고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좀 쪼개서 잡으면 그렇게 이렇게 뭐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2분할, 3분할, 더 쪼개서 4분할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은 크게 우리가 두려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분할 시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성 본부장님과도 짧게 삼성전자 전략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 2월 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빌미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벤트 계속 기대하실 겁니다. 컨콜 나오면서 이야기 나올 거고 그리고 세미텍 코리아가 또 다음 달에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그래도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릴 만한 타이밍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저의 솔직한 이야기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가격에 샀을 때 기준으로
얼마 정도 밀릴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15% 20% 밀릴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10% 이상 밀리게 되면 지수가 다들 뭐 지수에 대한 걱정도 하겠지만 다들 매수하고 싶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무리 높은 가격대 산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손실이 나도 한 10% 전후가 맥스치라고 생각을 했을 땐 위치 생각하지 않고 고점 대비 그 정도의 손실 폭이 이제 맥스다라고 생각을 했을 땐 크게 저는 부담 없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 그냥 사는 게 지금 가격부터 그냥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너는 지금 사서 앞으로 이게 20만 원, 25만 원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지금이라도 사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냐?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과 없으면서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지금 클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에는. 그래서 우선 포트폴리오에 일단 포함시켜 놓는 게 저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사기도 안 사기도 팔기도 안 팔기도 좀 애매한 구간이라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야기 조금 더 깊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공개 먼저 하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전략 세우고 싶으실지 저희 고민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 궁금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로봇 자동차 부품도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주도력을 획보하는지 이 점 보셨을 것 같아서 로봇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아마 알테오젠 아닐까요? 그래서 알테오젠 먼저 흐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알테오젠은 11% 넘게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후에 드라마틱하게 고점 노크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조단위 기술 수출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한다라는 코멘트 나오면서 오늘 즉각적인 반응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알테오젠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조단이라고만 했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주 언제?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시세 보시고 어떤 대응 전략 조언해 주실까요? 그냥 유동성도 도와주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늘 상대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바이오하고 2차 전지하고 로봇이 계속 맞물려 가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한번 급등을 해서 튀어오르면 누군가는 수급을 뺏기게 돼 있는데 코스닥 안에서는 오늘 알테오젠 효과로 인해서 오후 이제 장부터 로봇이 꺾이는 거거든요. 원체 로봇주들이 너무 뜨거웠는데 그 뜨거움을 알테오젠이 좀 식혀주는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가 그렇다면 알테오젠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이전이 1조 이상 그 규모가 뭐 2조든 3조든 일단 터지고 나면은 저는 수급이 당분간은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목말았던 것이 작년에 기술 이전 20조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임상 결과를 어느 정도 합당한 임상 결과를 보여주면서 불구하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기술 이전을 원했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에서는 아직 터지기 전에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거든요. 터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터지고 나서도 알테오젠은 당연히 전고점에 대한 돌파는 가능하다. 대신에 알테오젠이 그동안에 있었던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전고점 돌파가 나오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에 대해서만 근데 알테오젠보다는 저는 다른 종목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RNA 편집 올릭스라든지 뭐 일동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급등했던 G2G 바이오라든지 경구용 쪽의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싶지 알테오젠은 단기 수급이 붙고 나서 발표되면은 빠질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궁금하시죠? 다양한 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알테오젠의 오늘장의 반응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많이 수급적으로 소외돼 왔잖아요. 로봇이 수급적으로 뺏긴다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전반에 이런 매수 열기가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높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아침 개장 그리고 어제 투자뉴스 세븐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포인트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CES라고 하는 이벤트가 지난주에 열렸던 CES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 전 그리고 행사 주초에 변동성이 큰 행사입니다. 대신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주 후반이나 그 행사가 끝난 그 다음 주에 빅딜이라든지 M&A에 대한 언급들이 가장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기대를 주초부터 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이 주 후반 아니면 다음 주에
그러니까 헬스케어 행사가 끝나고 반응할 다음 주에 기대를 걸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더라도 목요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약바이오 쪽을 한번 매수를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게 여실히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엄청난 규모의 딜입니다. 그러니까 CES는 기술을 뽐내는 자리고요.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M&A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 빅딜에 대한 결과치가 어느 정도 잡히는 그런 행사이다 보니 저는 알테오젠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여기서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나온 뉴스 내용을 보면 외국 10개의 빅파마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5개에서 6개는 빠른 시간 안에, 그게 이제 5년에서 6년 내에 상용화 단계에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매년 알테오젠이 받아낼,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 성과에 따라서 들어올 마일스톤에 대한 규모는 적어질 게 아니라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알테오젠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세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겨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목표가를 어디로 잡을 거냐라고 네. 하면 저는 어차피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섣부르게 뭐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도 괜찮고, 저는 오히려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변동성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좀 불편하다 하시면 올해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면 가장 많은 마일스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어디냐라고 봤었을 땐 ABL 바이오거든요. 저는 ABL 바이오도 지금의 위치가 주가 위치로 보면 부담이 되나, 기술적으로 보면 부담이 되나, 가치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구간대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기술 이전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변화 요인들 저희도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급을 빼앗긴 로봇 쪽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아 같은 경우가 빠르게 하락 전환이 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클로버가 같은 경우도 오전 장중에는 두 자릿대 오름폭 나타내다가 지금 길게 윗꼬리 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전통 부품주까지 탄력을 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성훈 대표님, 오전에 고점을 찍고 지금 후퇴하고 있는 전반적인 로봇과 자동차 부품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지금 대응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조금 쉬셔야죠. 근데 그러면 보유자분들은 매도? 일부 매도, 일부 매도인데 로봇주들의 호재가 절대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상반기에 나올 게 너무 많은데 노란봉투법에 대한 시행,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이 예상보다는 좀 빠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6월이나 가을 안쪽으로는 할 건데 그 효과가 제일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오늘 보면은 포스코 DX나 뭐 협진 이런 종목들, 근데 일부 종목들이 지금 계속 시세를 이제 뉴로메카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제 로봇주들은 단기간에는 그동안에 많이 배제됐던 소외주들은 저는 조정시 매수 관점. 뭐 나우로보틱스 비롯해서 뭐 SBB테크, 이게 삼성전자가 무슨 본리를 뭐 기술 개발을 뭐 출시를 취소했다. 이거는 중요한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로봇 산업에 있어서는 저는 성장 스토리는 굉장히 유효한데, 굉장히 많은데 오늘의 하락이 수급적인 요인으로만 그냥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지, 이것을 굳이 매도의 관점으로 보고 로봇은 이제 끝났다? 전혀 아닙니다. 일단 저는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때 바이오 쪽에서 일부 포지션이 조금 변화가 있을 때는 다시 로봇주로 갈 가능성들이 농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키워드가 조금 더 색채가 강한 쪽 먼저 조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완성차 쪽과 함께 오늘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의 흐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 가운데 화신 SL은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상태고요. 김태선 본부장님, 네. 특히 기아랑 현대차의 하락폭이 많이 커지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현대차 그룹 생태계 여기에서 주목하면서 올라갔던 쪽에 대한 대응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전통 자동차 부품주가 빠르게 꼬리 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반에 제약바이오 쪽을 가려고 하는데 제약바이오 쪽에 계속 뉴스가 안 나오니까 결국 키 맞추기 하려고 들어갔던 자금들이 기다렸던 뉴스가 나오니 굉장히 빠르게 자동차나 로봇 관련주에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 속에 그동안에 다른 로봇주들 다 올랐을 때
자동차 부품주들은 사실 많이 안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틀 전부터 기아가 따라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 기아가 올라가니까 전통 자동차 부품주라고 볼 수 있는 화신과 서현 이하까지 덩달아지고 오늘 이제 시세가 나왔다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냥 시장 논리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기에 의미부여를 하면서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저도 로봇주들이 완전하게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들어오면서 바닥 대비 거의 40% 50%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지금 현재 조정 약 뭐 3%대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크게 뭐 빠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정도의 음봉 혹은 이 정도의 기간 조정이 좀 나와야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한쪽으로 너무 집중 베팅을 해서 오늘 제약바이오 반등하는 것에 대해서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은 속상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봇주들이 다시 안 온다는 것은 아니니 앞선 대표님의 전략처럼 저도 일부만 일단 챙겨주시고 일부로 저는 포트에 분산을 좀 해놓으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간 조정의 가능성 열어두셨고요. 그 안에서 기회 찾아보자. 저희도 조금 더 타이밍 나오면 질문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 나온 알테오젠 비롯한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 쪽의 이동 어떤 포인트로 대응해야 되는지 두 번째 키워드에서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AI에 대한 축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먼저 볼 겁니다. 오픈 AI에 대한 모멘텀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국가대표 AI에 대한 그 여운으로 가는 종목군의 영향력으로 일단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 현재 소프트웨어 쪽에서 강한 쪽을 보면은요, 퓨리오사 관련주라고 이전에 묶였던 그 섹터가 강합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대표님, 4x4의 상한가 풀리지 않은 현재 구간입니다. 워낙 하루 변동성이 큰데 지켜내고 있거든요. 어떠한 연결고리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계실까요? 결국은 소버린 AI의 성장에 포커싱을 맞추는 건데, 근데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4x4도 그렇고, 그리고 필요회사 AI에 투자했던 DSC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고요. 차트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매력적인 차트가 전혀 아니고, 이것을 투자한다고 한들 장기적으로 이 추세가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이미 포지션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먼저 차트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 주가를 통해서도 이어졌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컨소시엄도 얘기가 나오고 한데 그것만으로 제가 다른 소부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반도체 메모리나 뭐 이런 쪽을 배제시켜 놓고 소버린 AI 쪽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좀 먼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필요사 AI가 상장하면 당연히 그걸 사야겠지만 그거에 뭐 지분을 갖고 있다거나 거기에 따른 연동 스토리로 사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사이즈가 큰 종목들 지수 연동 측면에서 좀 많이 바라보니까 그 측면으로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태선 본부장님, 그러면 어제 뭐 사실 오후장에 많이 반영이 되긴 했겠지만 1차에서 탈락하면서 네이버의 흔들림 컸고요. 그리고 LG CNS의 오름폭 컸습니다. 오늘 장중에 LG CNS의 윗꼬리는 길게 달린 상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낙폭이지만 제한적이거든요. 패자부활전 여기에는 참여 안 한다라고 네이버, NC 밝힌 이 상황. AI에 대한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형주 아직 남아있을까요? 위로든 아래든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일단 네이버를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이야기하는 소프트웨어 쪽 소버린 AI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둘 다 무너졌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예상치 못한 어떤 벽을 좀 만난 상황에 아쉬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밸류를 감안을 했었을 때 높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패자부활전, 그러니까 이게 판을 깔아줬는데 지금 네이버가 못 받아먹는 꼴이다 보니 네이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은 더 두고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원래는 어제 그 행사에서 딱 하나의 기업만 좀 떨어지는 걸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두 기업을 떨어뜨렸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신빙성 그리고 떨어진 두 기업 말고 그 외의 기업들도 과연 준비가 잘 됐을까?
라는 좀 물음표가 있어서 네. 이번 프로젝트라든지 행사에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겠는가. 하지만 주가 관점으로 투자하는 입장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해서 덜어내기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들썩임이 있었고 오늘 여운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위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AI 에너지를 본다면 오늘 시장의 히어로 종목은 원전에서 많이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원전 신규로 건설하는 거 찬성 54%가 나왔고요. 단독 인터뷰를 통해 김용범 정책실장이 원전 신규로 짓는 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지수 변동성을 가지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 속에서도 오전부터 흐름 원전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원전 하나씩 보도록 하죠. 김성훈 대표님, 오늘 원전의 가장 큰 트리거는 뭐라고 보세요? 정책적인 시그널 여기에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을지 정책의 무게라면 어떤 포인트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우리나라가 원전에 약간 그 배제됐던 이 뉘앙스를 펼쳐줬다가 네. 이제는 그 뉘앙스가 좀 사라졌다. 거기에 글로벌리 SMR의 이 모멘텀까지 지금 같이 받는 상황이라서 원전 같은 경우는 오늘 저는 현대건설의 의미 있는 10만 원 돌파도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상황이고 건설주에서 SMR과 관련돼서 연동이 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건설주하고 완전히 밸류를 차별화되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더불어서 한전기술이 과거에 저희가 이제 제 입사 시기죠. 2009년도에 UAE 원전 터졌을 때 그때 14만 원에 대한 돌파 기대감 이거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거기다 실적까지 좋대요. 4분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원전은 어찌 보면은 뭐 방산이나 조선이나 원전 이 세 가지를 놓고 굉장히 우리가 많이 순환매를 빠르게 돌고 있는데 지금 흐름에서 있어서는 항상 숨고르기겠다 기다렸다가 먹는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 원전은 따라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좀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산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오늘 이런 상승세를 봤을 때 원전이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에너지원으로 봤을 때는 AI 데이터에서 병목 현상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전력이라는 얘기들을 계속 눈을 해왔는데 우리나라도 그 눈이 지금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 원전주들은 미국이 좀 쉴 때 오히려 단독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에 대한 메리트는 아직 남아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적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모멘텀에도 견조할지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김태선 본부장이 네. 오늘 한전기술에 대해서 실적 좋을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 의미 있는 기술적 라인이 그래서 돌파된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막연한 기대고 성장할 것인 뭐 이런 막연함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게 이번 분기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한전기술은 사실 실적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두 기업, BHI와 두산에너빌리티만큼은 수주 잔고가 워낙 지금 높은 상황이라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보시면 좀 잘 읽어보셔야 될 게 수주를 다 따는 게 아닙니다.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에 지금 1년에 원전을 짓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한전기술은 다소 과하게 움직이는 것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한전기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일련의 단점들이 보완된 기업들은 저는 두산에너빌리티와 BHI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규 원전 건설 찬성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짓는 게 아니라 해도 된다. 해도 된다에 대한 찬성표라서 여기에 따른 연속성은 좀 고민이 되지만 단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생각하신다면 우진엔텍이라든지 아니면 보성 파워텍과 같은 좀 변동성 큰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저희 얻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항공주를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많이 오늘 시작해서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대한항공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하는데 마침 딱 순서 자체는 김태성 본부장님이 아니라 김성훈 대표님께 드려야 되는데 원픽이 그냥 여기 나온 대한항공 이정봉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픽이
본부장님, 대한항공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핫한 종목,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긍정적인 시그널에 더 주목하시면 어떤 포인트 보실까요? 만약에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움직였으면 지배구조 때문이겠구나 생각을 했었을 텐데 LCC까지 오늘 다 같이 움직이는 걸 놓고 봐선 이제는 시장에 돈이 갈 데가 없다가 이제 찾다 이제 수급의 공백인 상태의 섹터를 좀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강한 것이 아니라 최근 한 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 이상, 20% 정도의 지금 상승세가 나온 것을 좀 감안을 해보면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나 결국 물동량과 이용객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세가 엄청나게 이어진다라기보단 만약 여러분들이 반도체도 조금 지치고 제약바이오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찾아본다면 대한항공의 지금의 위치는 포트 한 켠에 담아 놓으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란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유가가 급락한 것까지도 항공주에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어떻게 보면 스타트를 보였기 때문에 2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길게 모았을 때 상방 3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좀 길게 좀 높게 가져가 볼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로는 35,000원, 손절가 2만 원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항공에 대해서 김성훈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훈풍의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은 대한항공이긴 한데 이쪽 중심으로 보는 게 정답지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진에어, LCC 쪽에 대한 기회도 있을까요? LCC도 보시는 분들 지금 구간에 좀 계실 것 같아요. 전략 접근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쪽은 아니에요. 네. 그래도 본다면 대한항공 저도 동의하는데 네네. 환율이 잡힌다는 전제 하에서 보시는 게 낫고 굳이 항공을 본다면 저는 그냥 앞에 우주를 붙여서 우주항공이 낫겠다. 근데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저도 대한항공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유효하다. 대신에 수익 관점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유가에 대한 민감도는 항공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져가면 된다라고 큰 그림 그려도 될지 클로 주신다면요. 일단 단기적으로 그래도 실적에 기인하는 부분이 유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가가 안정화된다라면은 도움은 많이 되겠지만은 앞서서도 악재 요소를 다 이것이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좋은 점도 있죠. 중국하고 일본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도 항공주에 대한 단기 반등은 나오지만 2만 원대 중후반의 매물벽 굉장히 두텁습니다. 저는 그거 한번 돌파되고 나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물동량과 관련해서 그리고 외국인 많이 들어온다라는 관점 하에서 항공주가 아니라면 다른 소비 쪽으로는 그러한 호재가 반영될 가능성 대표님 있다고 보실까요? 그냥 중국 소비주를 말씀드릴 때 중국 소비주를 이제부터 별로는 저는 선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는 꼭 봐야 된다라고 하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하이브는 봐라. 엔터 중에 중국 하이브는 소비주 봐라. 중에서는 그나마 하이브가 확실한 카드다.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선별적으로 소비 섹터에 대해서는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지수 동력이 되고 있는 반도체와 원전 그리고 지금 오후장 떠오르고 있는 알테오젠 필두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아봤습니다. 오늘 자는 킹5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